서양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왜 그토록 위대한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댑니다. 당시 새로운 기법이었던 유화로 그렸다. 원근법과 다빈치 특유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렸다. 어느 각도에서 보건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보는 사람을 쫓아온다. 도무지 어떤 기분인지 종잡을 수 없지만 사람을 홀리는 듯한 미소가 있다. 여인에게 눈썹이 없다. 다빈치의 자화상과 모나리자를 비춰보면 거의 흡사하다. 이전 초상화들이 모델의 옆모습만을 주로 그렸다면 모나리자는 상체의 4분의 3을 관객 쪽으로 향하고 있다. 배경이 실제가 아닌 상상의 풍경이다. 정말 이런 이유로 모나리자가 위대할 수밖에 없다면 17세기, 18세기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다른 명화들만큼이나 이 그림도 유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그림들은 모두 모나리자만큼 사랑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림이 유명해진 후 적절한 근거랍시고 여러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자를 볼 수 있는 곳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모나리자를 보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둘러보다가 지쳐서 포기할지라도 모나리자만큼은 예외로 하겠다는 사람으로 그림 앞은 항상 장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 좋은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두들 궁금합니다. 모나리자에 대한 가치평가는 지금껏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1962년 12월 14일 미화 1억 달러의 그림값이 모나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물가 인상을 고려한 가치는 2019년 기준 미화 8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486억 원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거나 팔 일은 없으니 그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를 직접 본 사람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의 크기가 세로 77cm, 가로 53cm에 불과해서 관람객들 뒤쪽에서 그림을 본다면 벽에 그림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여인의 이목구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명하지 않다면 결코 눈길이 가지 않을 작은 크기 때문에 그 유명세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많은 미술 전문가들 또한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에게 4,000 에큐, 약 1만 2천 프랑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때가 1500년대 매우 초반입니다. 이 그림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그저 그런 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그림이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오늘날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학, 토목, 건축, 미술 등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준 다빈치였지만 화가로서는 라파엘로, 티치아노, 미켈란젤로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400년 동안이나 그림더미 속에 묻혀있던 모나리자가 갑자기 세계 명화 넘버원으로 떠오릅니다. 그 계기는 엉뚱하게도 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 작업자로 들어갔던 빈첸조 페루지아라는 이태리 사람이 마감 시간을 넘겨 박물관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그림을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모나리자가 얼마나 득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 루이베르라는 화가가 그림 어디 갔냐며 묻기 전까지 루브르 박물관은 그 분실을 눈치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놀라고 분노했던 것은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이유뿐이었습니다. 도둑놈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급한 경찰이 화가 피카소의 집까지 뒤졌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그림의 행방은 참으로 묘연했습니다.
그림을 훔쳐서 2년 동안이나 집에 모셔놓고 있던 페루지아는 돈이 궁했는지 이태리로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미술상을 통해 그림을 우피치 미술관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페루지아를 수상하게 여긴 미술상의 신고로 그는 체포됩니다. 신문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림에 쏠립니다.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덩달아 전세계도 술렁거립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그림이기에 언론이 그토록 법석을 떠는지 궁금해합니다. 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림을 두고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그저 그런 그림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갖은 찬사의 표현을 가져다 붙입니다. 잡힌 페루지아는 겨우 몇 개월형을 받았으며 그림은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페루지아는 모나리자를 두고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침략했을 때 프랑스로 훔쳐간 것이니 고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정에 호소합니다. 만약 이후 별일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나리자는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순환을 몇 차례 더 겪으면서 모나리자는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염산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에는 그림이 돌을 맞아 왼쪽 어깨 부분이 훼손됩니다. 복원 후 방탄 유리를 사용해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도쿄에 전시될 때는 불만을 품은 한 관람객이 붉은 페인트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루브르에서는 프랑스 시민권을 거부당한 러시아 여인이 도자기 찻잔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나리자를 잊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재확인합니다. 점차 화가들이 패러디하기 시작하면서 모나리자는 대중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가치도 올라갑니다. 팝아트의 개척자 앤디 워홀이 참전하면서 모나리자 열풍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명세에 유명세를 더하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예술성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난과 순환의 스토리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뽑히는 모나리자가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유명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